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전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사주를 믿으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사주를 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주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각자의 개인차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원래 사주를 잘 믿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혜정아, 너 내일 시간 되니? 내가 너에게 주소를 문자로 남기고 내일 만나자고 했어. 같이 식사도 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는 거야. 부담 가지 말고 나와.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어. 처음으로 사주를 보러 갔었어. 사주를 믿지 않았지만 그 자리가 사주를 보러 가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어리둥절했어. 그곳은 무당집이었고 빨간 깃발이 달려있는 곳이었어. 우리 가정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약까지 이미 해둔 곳이어서 서두르고 갔어요. 트랜sl레이션 프로바이디드 바이 더 랭귀지 마델, 들어가자 어떻게 못 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 집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이는 거네. 며느리가 이 집의 복덩이야. 며느리 덕에 아들이 인생 좀 피했어. 어마마 아유, 정말요. 우리 혜정이가 복덩이요. 아이고, 내가 어쩐지 혜정이 너 처음 볼 때부터 남 같지가 않았었다니까. 자네만 욕심 안 버리면은 이 집에 큰 화는 없겠네. 아이고, 아유. 제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다. 옆에 이렇게 좋은 배필른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살아야죠. 약간은 긴장하고 들어섰던 점집 안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니 긴장감이 풀리긴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제 결혼 궁합도 좋고 제가 복이 많아서 시댁에는 좋은 일이라고 저도 기분이 좋았죠. 예비 시어머니도 좋아라 하셨고요. 그런데 점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가씨는 뱀을 조심해야겠다. 뱀 조심해. 뱀이요. 그래, 뱀 아가씨 집안이나 주변에 뱀 뛴 사람이 있어? 당장 주변에 없더라도 항상 뱀 뛰는 조심해. 아가씨 잡아먹겠다고 아주 그냥 입을 쩍쩍 벌리고 있네. 뱀 뛰는 제 주변에 없었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뭐, 주변에 뱀 뛰는 없는 거니 딱히 나쁜 사주 결과는 없었던 터라 저는 기분 좋게 그곳을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기분 좋게 나오셨고요. 저와 당신 아들의 궁합이 좋다는 게 기분이 좋았던 건지 날만 잡히면 빨리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서 사주를 보러 간다거나 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게 말이야, 오색실인데 결혼 전에 이거 지갑에 놓고 다니면 액센 같은 거 다 해준다더라. 결혼식장 들어서고 새 인생은 시작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번거로울지도 모르죠. 예비 시어머니는 미신을 믿었어요. 결혼 전에도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오색실을 가지고 다닌 저 오색을 사용하는지 확인했었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무속 믿음을 계속했고 그 영향이 부부 관계에도 이어졌어요.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할 때도 시어머니의 미신 믿음 때문에 곤혹스러웠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부적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켜 1억 원 가까이를 쓰게 됐어요. 거주자들은 백기호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품고 돌아갔어요.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도 피해를 입을 거라 걱정했죠. 집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아파트 담당자가 부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아주머니의 전화로 얼른 집에 가서 혼이 나서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남편은 업무 때문에 빨리 집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남편이 집에 도착해 사진을 찍고 보내주면서 현관문에 부적들이 가득 되어 있는 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가득 찼어요.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현관문 원래 색이 안 보일 정도로 붙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들은 다른 층에도 올라가서 볼 생각도 안 하고 돌아서 나갔을 거예요. 저도 같았다면 이런 이웃이 있으면 이사를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심각한 목소리로 제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우리가 어디서 뭘 잘못한 거 있나? 아니면 결혼 전에 내가 예전 애인들과 안 좋게 헤어졌던 게 있었나? 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잘못할 게 어디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뭔가 그런 게 있었다고? 아, 정말 미쳤어. 그건 잘못된 거 같아. 아, 정말 못 살겠어. 대체 누가 그런 거야? 우선은 할 일은 다 해봐야지. 뭐 언제까지 난 있을게. 자네는 걱정 말고 일 마무리 잘 하고 와. 남편은 우리가 어디서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저도 남편의 말에 부정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전에 연애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나 등을 생각해봤어요. 우리 부부에게 원한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거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한 어렵겠죠. 남편이 현관 앞에서 무서운 부정의 물결을 떼고 있는데 마침 경비 아저씨가 오셨어요. 저기, 마침 잘 만나게 됐네. 아침에 그분 누구세요? 어머님인가? 아니, 이런 거 붙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어느새 이걸 붙이고 간 거야? 아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파트 주민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 집 앞에서 누구한테서 테러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경비 아저씨에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냐고 요청했다. 우리 신혼집은 층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로 우리 집 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 그리고 CCTV를 확인한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어떤 곳에 전화를 걸었어.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니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래? 정말 엄마, 뭐니? 치매라도 왔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아이고,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말이 안 되잖아.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 채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시어머니는 그 행동에 당황해하면서도 황당해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나의 연락을 받고 우리 집에 와서 말했어. 내가 내 자식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그 아파트 사람들이 참견하는 거야? 웃긴 얘기들 아니야? 그래, 너희가 미리 내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면 나가서 다 붙이고 나왔을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 모두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부디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번거롭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때는 정말 몰랐을 거예요. 좀 기다려봐요. 뭐야? 닭띠가 어디 있어요? 닭띠 있어요. 정말 미안한데 닭띠 손님들은 그냥 담 내 품만 갖고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하준이는 닭띠가 좋다고 했었어. 아이고 미안해요. 다들 알죠? 내 새끼 귀한 거 사사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려는 거예요? 우리 손주를 위한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시작이 좋아야 한다고 애도의 잔치에 애하고 잘 맞는 사람들만 드리는 게 낫죠. 아이고 자자, 닭띠 누구세요? 아, 그때는 우리 아들이 닭띠랑 상극이라는 말을 듣고서 돌잔치하는 입구 앞에서 띠를 확인하고 있더라니까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정말 한눈만 팔았다 하면 사고를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돌잔치에서 더욱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였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다니 시어머니 행동이 얼마나 무개념적이었을까요? 그놈의 사주인 뭔지 대체 애들을 몇 번 망신케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사돈도 여기 나가주세요. 사돈 뱀띠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딸러미한테 좋지 않으니까 사돈도 답내 품 갖고 나가세요. 그럼 아니 사돈,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당연히 우리 소원주 생각해서 이러는 거고
팬띠라 해서 내 며느리 제가 잡아먹으려고 할 리 없잖아요. 아, 그건 남들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돌잔치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 닭띠는 다른가요? 하준이에게 원한을 품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 다 똑같은 거죠? 저도 제 딸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싫어합니다. 아재들이 달려들고 찾을 거면 여기서 나가라고요. 우리 딸에게 뱀띠가 안 좋다고 했다면서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사주를 봤잖아요. 거기서 점쟁이가 뱀띠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뱀띠가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뱀띠가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였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미신을 믿으면서도 위험을 직면할 때는 모른 척한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좋아하고 뱀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니, 요즘 아이들은 미인 나이와 실제 생일이 다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얘기 안 했던 거예요. 또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아서요. 시어머니가 뱀띠를 알게 됐는데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미인 생일만 언급해서 뱀띠를 잘못 알았지만 실제로는 뱀띠였어요. 어쨌든 내로는 남편의 엄마가 있어요. 어떻게든 제 아들의 돌잔치에서 친정 엄마의 말에 틀린 점이 있나요? 엄마가 그렇게 따지고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황당한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신을 믿거나 믿지 않더라도 너무 믿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잠시 대화 내용을 들었을 때 아시겠지만 우리 친척 어머니는 항상 따지려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가끔씩 문제가 많았죠. 또한 우리 친정 어머니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요. 어쩌면 두 분 모두 서로의 자녀를 보면서 동의했던 결혼이었네요. 솔직히 말해서 오로지 하준 아빠만을 보고 결혼을 허락한 거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복잡하고 남자를 데리고 오는 모습도 좀 이상했어. 나이가 많아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야. 어쨌든 친정어머니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남자와의 관계가 좀 복잡한 편이었어. 외도를 한 번 해서 시아버지와 이혼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 자주 봤었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좀 보기 좋지 않았어. 남자가 능력 없으면 영광인 것 같았어. 이상한 일이야. 마무리해봐도 면 튼거나 털 수도 없거늘. 어머 유난스럽게 말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인정이 아주 나았어. 참을성도 있고 고상한 분이라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렇게 허락했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어. 좋게 말하면 정게 살아요 하고 얘기해도 되고 나쁘게 말하면 철없이 살아요 하고 말해도 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 아들의 돌잔치에 데리고 온 남자랑 계속 만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부부가 보기에 별로였어. 그의 얼굴로 보았을 때 도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아, 나도 모르겠어. 정말 아니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내게 인연을 끊자고 했어. 이제는 진짜 엄마 탓인 것 같아. 부인이 돈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엄마 탓이야. 나는 이제 충분히 말렸어. 당신도 말랐어. 아, 시어머니가 만나는 그 남자 얼굴에 사기꾼 써 있는 것 같았어. 그런 느낌 알지? 말만 번지르르하고 거짓말이 많은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형님이 리조트를 지었다며 할인해준다고 하길래 아이를 데리고 갔어.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를 믿고 가보라는 말로 화들짝 놀랐어. 하지만 아는 형님이 아니라 한 번 인사한 정구 동호의 사람이야.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게 가장 문제야. 우리 가족만 있었을 때는 편하고 걱정이 없었어.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그 사기꾼 같은 시어머니 남친 덕에 정말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 시어머니가 사고치면 뒷수습을 해야 했고 그래도 우리 친정엄마가 계셔서 안심이 됐어요. 남편이나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친정엄마에게 많이 의지했거든요. 아이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호강한 건 사위 덕분이야. 사돈도 챙겨주고 그냥 뭔가 그런 말이지. 그렇다고 사돈한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좋게 이야기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응, 장모도 느끼셨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 너무 심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을 무시해도 돼. 시끄러운 사람들은 무시할 필요가 있어. 아휴, 우리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 당시 마음이 그리 쌀쌀하진 않았어. 앞으로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신체 활동 후에 즉시 샤워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쉬고, 씻고, 그리고 즉시 샤워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샤워하면 괜찮아요. 너무 정게 돌아가는 게 아쉬워. 하지만 우리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던 것이죠. 누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도 매우 짧았지만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했던 이유는 어머니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동안 어쨌든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였어요. 어머니가 부정맥을 앓는다는 걸 알고 제 어머니의 집에 비상벨을 설치했거든요. 그걸 누르면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누르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덕분에 금방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는 거의 죽을 뻔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의외로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그날 어머니가 의식을 차렸는데 마치 누군가와 약속하는 듯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그러고는 안 돼, 어머니야? 가지마, 어떡해. 나 어떻게 살아으라며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붙잡고 절박하게 외치며 어머니가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 순간 어머니와 갑작스런 이별로 인해 저는 정말 많은 아픔을 느꼈어요. 다 잃은 것만 같았어요. 제가 엉하고 네 어린아들도 엉엉 울고 남편은 자기까지 울면 제가 무너질까 봐 눈이 뻘개질 정도로 꾹 참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차려진 빈소에서 슬픔을 쏟아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나타났어요. 여전히 사이좋게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 그것도 기가 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아주 반쪽이 돼 버렸네.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그래. 너희 시아버지가 걱정 많이 했었어. 아유, 사람 일 정말이지. 한치 앞도 모르는구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얼마나 놀랐어. 그래, 참네. 아, 누구 보고 자기 마음대로 며느리라고 하는 것인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멋대로 저보고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무슨 며느리야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 텐데 그때는 그럴 기운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빈소가 함께 온 걸 보면서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 남자친구도 그렇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에 대한 의지가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할머니라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린 뒤에 빈소 한 구석 작은 방에 아들아이가 자고 있는 걸 확인하더라. 그때는 시어머니가 당신 손주 살펴보러 들어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말이죠. 그러더니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이끌고 식사하는 곳으로 갔어요. 꼭 챙겨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웬 한약을 내줬어요. 이거 착 들이키고 장내 마무리 잘 자라나도 같이 마실래? 내가 건강해야 하는 거야? 하준이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 시댁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야. 내가 강하게 있어야 사돈도 마음을 놓을 텐데. 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은 거야? 내가 앞으로 심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유전이 무서운 거야, 알았지? 얼른 마셔. 심장에도 좋다더라고. 그래, 시어머니가 내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알겠어. 내 얼굴이 창백한 걸 보니 머리에서도 한약을 지워줄 필요가 있었어. 얼른 마셔. 어른들이 챙겨주는 거를 거절하지 말고 마셔. 꼭 이렇게 끼어들 필요가 없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어. 어쨌든 시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한약을 다려와 줬다며
나에게 한약을 내밀었어. 겁에 사서 정성껏 다듬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 그저 직감적으로 괜히 의심스러운 기분이 들었어. 한약을 먹은 다음에 사탕을 먹어야 한다면서 사탕을 찾으러 가는 사이에 너무 쉽게 컵을 바꿔놨어. 한약이 담긴 컵을 서로 바꿔놨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함께 한약을 마셨어. 사이좋게 어칡게 다 들었어. 그렇게 쭉 들이켜야 해. 정말로 어렵게 구해온 거야? 당장 해줄 수 없다고 내가 손밥 죽일랑 사돈이 난리를 친다니까. 어서 사탕이랑 빨리 먹어. 컵은 내려놓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야 시어머니와 그녀 남자친구는 나에게 그 한약을 제가 마신 것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생각이 들었던데 컵을 바꾸어서 올바른 선택이었나 생각했어요. 그 후 곧 의심이 옳은 것인지 알게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안부를 확인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었죠. 후에 사촌 동생이 등장하여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급한 상황일 것 같았기에 빠르게 이동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는 바지에 뭔가 비켜주려고 앉아 계셨어요. 이후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필요 없어 보여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참 정말 엄청났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만 질러댔어요. 그게 더 시선을 끌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아니 뭐 구경 났다고 다들 가라고. 아 뭐 봐 가라고. 시어머니는 거의 울다시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니 다가가서 시어머니를 도와줘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요. 아이고 냄새 때문에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자기 남자친구 이름만 연신 불러댔죠. 육개장을 다 먹고 다른 모르는 아저씨들 화투판에 껴있던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그제야 달려나왔고요. 참 그래도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느꼈던 게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시어머니한테 성큼성큼 다가가기는 하더라고요. 뭐야 왜 당신이 이러고 있어? 당신 며느리는 멀쩡하더구먼.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저를 못 봤었나 봐요. 하긴 제가 시어머니가 큰 실례를 한 그 냄새 때문에 마스크를 다시 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장례 내내 제가 너무 울어서 목이 분 탓에 마스크를 끼고 있었죠. 그랬더니만 시어머니는 자기 남자친구의 물음에 자기도 모른다고 하며 엉엉 울면서 계속해서 실례를 했어요. 아 나도 지금 미치겠으니까. 아유 희가 좀 어떻게 해봐 아이고 배야. 아이 좀 조절을 해봐. 아이고 여기 좀 도와줘봐요. 아유 냄새. 아이 뭘 그렇게 주워 먹은 거야? 네 내가 뭐를. 아 나 지금 배 아파 죽겠다니까.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컵이 바뀐 거 아니냐는 묘한 말을 했어요. 잘 보고 준 것이 맞냐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뭔가 정말 이상하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며 난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래서 나는 사촌 동생에게 남편을 부르도록 요청했어요. 사촌 동생이 남편을 불러오는 사이에 나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에게 다가갔어요. 내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말해봐 라고 물었죠.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뭔 소리야, 뭐를 해라고 대답했어요. 그 질문에 당황한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거리를 되풀이하며 우리가 뭐를 했다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나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카메라를 켜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얼굴을 가리는 손을 치워주었고 손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진실을 드러내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몸에서 나온 것을 묻은 손을 보며 비명을 지르며 당혹했어요. 이윽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어멜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이거 올려라고 말했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말해봐. 나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시어머니는 도망치려 들었지만 나는 엄하게 대처했죠. 대답하라고. 제가 저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그제야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남친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기야 그 나이에 바지에 똥 싸지르고 있는 걸로 쪽팔리고 싶지는 않았겠죠. 내가 너희 엄마한테 50억 받는다고 하길래 내가 그것 좀 욕심냈다. 그래, 내가 욕심 좀 냈어. 내가 너희 친정 엄마 통장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것 좀 쓰려고 했다. 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응, 내가 내 남편 안 나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고 살았겠어. 저 말을 듣는데 뱀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점쟁이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대로 시어머니가 노린 건 저의 유산이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저한테 말한 건 엄마 앞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던 엄마의 언니자 저희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주시고 간 돈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 돈이 당시 10억이라 말이에요. 저희 이모는 결혼도 안 하고 돈만 벌어서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이모한테 받은 그 돈을 보해 빚을 내서 변두리 동네에 상가 건물 하나를 매매했는데 그 동네가 무슨 예술인의 거리라고 해서 개발이 엄청나게 됐고 엄마 상가 건물도 3배 가까이 된 것이었어요. 약 50억가량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 내용은 엄마가 중환자시라 제게 알려준 엄마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었어요. 사모님께서 말씀드리지 않으셨던 이유도 여기 원장에 적혀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아시다시피 질병을 앓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늘 해마다 위원장 확인하시고 더 추가하시고 첫째 날 변호사가 찾아왔던 상황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둔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엄마가 돈을 모아놓은 통장이 있다는 내용과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엄마가 이 사실을 가졌지만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걱정할까 봐 먼저 말하려다가 결국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편지를 통해 엄마는 건물을 매매하고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는 그 돈이 있다는 것조차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그걸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돈을 원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놓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자기도 그 돈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던 거겠죠. 그 남자친구와 함께 한 계획이 변비약을 한약에 섞어 제게 감추어 두었던 것으로서 제가 계속 화장실에 들락날락하게 하면서 제 가방에서 엄마의 통장을 훔쳐 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의 엄마는 제가 당연히 정신을 못 차리게 할 것으로 예상했던 거죠. 그러나 그 계획을 듣자 웃음만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이 전부 그랬으니 당연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는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시했었습니다. 마치 가게를 차리거나 땅을 사라는 제안을 해서 말이지요.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신고한 것은 아니었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신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면서 그 시련을 겪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경찰차에 실려서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장례 중이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장례 내 한 가지 말도 없었죠. 장례가 끝나고 난 후도 시어머니와의 사건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경찰서에 가기 전날 제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어떻게 이혼할 건데 이혼 주제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무래도 엄마가 하는 행동이 심한해도 그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엄마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럴 때마다 엄마는 계속 얽히고 섞이고 있는데 이젠 당신이랑 하준이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어요. 나랑 연관이 없으면 엄마와도 이해 관계가 없을 거고 남편은 제게 이혼을 제안했어요. 당신한테 엉뚱한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이혼하는 게 더 나을 거라며 계속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바라는 건 없어. 정말 진심으로 나 때문에 당신이랑 하준이가 힘들 것 같아서 걱정해. 그게 무서워서 그래? 당신,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런 무서운 얘기가 어디서 나와. 요이향에 돈이 있어도 당신 없이는 하준이와 어떻게 살아? 당신 하준이 없이 살 수 있어? 나 없이 살 수 있니? 그런 말을 하는 남편 속이 얼마나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을 꼭 안고 울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서. 그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함께 겪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진 당신과 남편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생각해보면서 많은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이겨낸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낸 가족의 결속력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신나는 성장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가정의 풍경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가득 담아내고 싶습니다.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기억하며 당신의 미래가 밝기를 기원합니다. 약국에서 산 것을 알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명보주 하은네 돈이 없으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한테 합의금 50억을 줄 거면 그냥 조용히 여기서 끝내자.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일부러 어마무시한 금액을 언급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도 차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욱이 시어머니의 충격은 배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절연을 선언한 자신의 아들 앞에서 폭발했어요.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이러냐? 그 망할 놈은 같이 일하자고 언제고? 내가 바지에 똥 찌린 거 본 이후로 내가 여자로 안 보인다고 헤어지자고 하고 너는 나한테 내 와이프 때문에 연 끊자고 하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그러는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여태 이 나이까지 나 엄마한테 정말 무수히 부탁했었어. 엄마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그런데 그거 무시한 건 엄마야? 내가 너를 뭘 무시했는데? 그리고 내가 내 엄마인데 내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냐? 내가 내 말을 들어야겠지. 나쁜 놈아, 뭐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천년의 사랑처럼 굴렀더니 결국 시어머니의 똥 앞에서 그 사랑은 끝나고 만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절연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연락하고 다투고 욕을 했지만 저희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어요. 남편과 함께 사업을 정리하고 저도 직장을 정리한 뒤 가족과 함께 떠났어요. 엄마가 남겨준 재산으로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소중하니까 우리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도 고인 엄마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텐데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